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아침 출근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요, 시장 분석을 한 번만 더 해보겠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지역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가산동, 구로동 지식산업센터 이쪽에 관련해서 한번 시장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저희 본점이 있는 지역이고요. 가산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오랫동안 또 일을 해왔던 지역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또 이제 이곳에서 2006년도부터 또 일을 해왔기 때문에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상황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잘 파악한다라고 또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분양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이고요. 이제 이 어려움을 자초한 핵심은 디지털 산업단지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디지털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지역 같았으면 이렇게 분양가가 쌀 이유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분양이 어려워질 이유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다 보니까 산업단지 공단이 중간에서 모든 업무 절차를 봐야 하고 이곳에서의 이제 일 처리로 인하여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의 분양 시장은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의 표현은 1000평의 저주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0평 지식산업센터에서 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의 크기가 1000평, 이 1000평에 대한 지식산업센터는 소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000평에 들어갈 수 있는 맥스로 봤을 때 건물의 크기가 한 8000평, 9000평 요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지어질 때 최대 크기고요. 이 정도 크기면은 이제 많이 선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일반 이렇게 다른 오피스가 아닌 일반 건물 지역에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큰 건물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이렇게 메모드급으로 크게 들어가고 있는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현장들이 굉장히 고전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가산동에는 이 1000평에 곱하기 10, 10,000평짜리에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물산 부지를 현대건설과 웰스 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토지를 한 2,600만 원에 사서 지금 이걸 개발을 올 하반기에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규모로 인한 플러스 효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라는 이 플러스 효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 이제 삼성물산 부지가 나온다라는 이런 대외적인 이렇게 이슈로 인해서 현재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이 작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시장이 거의 올 스톱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삼성물산 부지를 빼고 나머지 부지들이 거의 대부분이 토지가 1000평짜리 개발 현장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디지털 단지에 굉장히 오래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최근에는
디지털 단지가 아닌 디지털 단지를 약간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곳에서 디지털 단지를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견해는, 제 영상을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정답은 내리실 거예요. 저 사람은 정확하게 맥락은 항상 서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구나, 그 다음에 기업체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지금 분양하고 있는 이 현장들이 저평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아직도 올라갈 폭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요자로 사용하실 분, 사무실을 실제로 얻어서 내가 여기서 사업을 영위하실 분들은,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지금 현재 임대로 계신 분들은 그냥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서 분양을 받으십시오. 분양을 받고 사무실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분양을 받으시더라도 현재 20평이 필요하신 대표님 같으면 30평, 40평을 사십시오. 그래야만 나중에 회사가 더 커졌을 때 회사를 늘릴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을 임대를 줌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충분히 이자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분양받는 건물은 가치적으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산업단지 공단이 중간에 끼어 있기는 하지만 산업단지 공단의 이 입주 심사를 피해서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이 가능한,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산업단지 공단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들어오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십시오. 그리고 임대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이제 교통으로서 저는 지금 아침에 제가 늘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는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사무실이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찍 나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는 차로 움직이기는 정말 최악인 동네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갔고, 이곳에 너무나 많은 기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교통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외부 인프라만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거가 교통 부분이 너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대표자들 뿐이고, 일부 임원들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곳이 얼마나 사업하기 좋은 환경적으로 열렸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서 자산적 가치로서 아직까지 여유폭이 있는 곳을 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이제 분양 시장을 전망을 하다가 제가 이야기가 약간 다른 쪽으로 흘리기는 했지만요, 1000평에 대해서 1000평짜리 정도 되는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올수도비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지역입니다. 이 변화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것이고요, 굉장히 큰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10년이 안 된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 사이까지 리먼 사태 이후에 물량을 정리해 나가는 20개 현장을 정리를 하면서 단 한 군데 현장도 미분양이 없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던 모든 대표님들이 다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 지식산업센터가 괜찮다라는 인식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똑같이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목받는 메이저 현장 한 군데 이외에는 모든 현장이 스톱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들이 결코 나쁜 현장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이 부분의 가격이 결코 다른 지역, 지금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지역의 분양가에 비했을 때 결코 비싸지 않다라는 것. 어떻게 더블 역세권의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경기도와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부동산을 투자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틈새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산업단지 공단을 돌파해 나아갈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동산의 가치로서, 자산 가치로서 가질 충분한 여력이 아직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의 시장이 굉장히 춘추전국 시대로 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요. 각 현장마다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엑시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을 수분양자들에게 어떤 당근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자고요. 저도 한번 상당히 많이 유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올지 조금씩 감지되고는 있지만 어떤 변화가 나올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쭉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한번 그 기회를 꼭 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에게 응원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